다음은 엉덩관절에 대한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 즉 이학적인 검진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힙페인, 즉 엉덩관절을 야기하는 원인은 익스트라 아티큘러 리진, 그리고 인트라 아티큘러 리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엉덩관절에 대한 이학적인 검진 방법도 인트라 아티큘러 리진을 검진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익스트라 아티큘러 리진을 검진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셔야 될 내용이 인트라 아티큘러 리진에 대한 내용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라 아티큘러 리진은 우선 ROM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트라 아티큘러 리진에 속해 있는 이러한 통증을 야기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FAI가 되겠죠. 페모럴 아세타블럼 임핀지먼트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엉덩관절의 관절 가동 범위 검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엉덩관절의 인터널 로테이션과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앞에서 얘기했던 FAI를 이런 관절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ROM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노멀 ROM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인트라 아티큘러 리진은 피머 헤드와 아세타블럼이 부딪혀서 발생되는 FAI 이외에도 관절 주변 조직이 락시티 되거나 또는 루즈 바디 될 때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라브럼 티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힙에 대한 페인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내원을 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상황이 저희가 백페인과 힙페인을 이렇게 감별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힙페인을 백페인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힙과 백은 서로 커넥션 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엉덩관절 통증과 허리 통증에 대한 감별 진단 방법을 이학적인 검진을 통해서 꼭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FAI 환자의 경우에는 이 엉덩관절 굽힌 각도가 110에서 120도로 감소되고 또는 인터널 로테이션 또한 30에서 40도로 이 LOM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힙 조인트에 대한 ROM 테스트는 이학적인 검진 안에 꼭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FAI나 또는 인트라 아티큘러 리진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환 및 이 문제를 야기하는 이 포스테리어 캡슐의 타이트니스에 대한 검사를 꼭 해야 합니다. 꼭. 그래서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이 누워있는 자세에서 대상자의 다리를 인터널 로테이션 할 시에 이 인페리어 글라이딩이, 즉 아래쪽으로 글라이딩이 잘 일어나지만 초기에는 인페리어 글라이딩이 아래쪽으로 잘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인페리어 글라이딩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뒤쪽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포테리어 캡슐 자체가 타이트니스해졌다고 가정한다면은 리가멘트, 즉 인대에 대한 텐션도 굉장히 높겠죠.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오블리게이트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블리게이트 트랜슬레이션은 우리가 인터널 로테이션을 누운 자세에서 실시를 했을 때 이 포테리어 캡슐이 타이트니스해졌기 때문에 이 어브노멀한 사인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 힙에 대한 주행 방향이 정상적인 주행 방향을 벗어나서 뒤로 밀렸다가 이 사선 방향으로 위로 톡 튀어오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인은 정상적인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오블리게이트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이 포테리어 캡슐에 대한 타이트니스를 진단할 때는 힙 인터널 로테이션을 해보고 이때 누워서 하는 경우에는 이 힙에 대한 90도 굽힘 상태에서 진행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힙에 대한 90도 플렉션 상태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인터널 로테이션을 적용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터널 로테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은 이 누워서 하는 방법과 이 앉아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앉은 자세보다는 첫 번째 사진처럼 이 누워서 하는 자세가 검사 유의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앉은 자세에서는 그래비티와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이 하방으로 눌려 있기 때문에 바닥에 눌려 있기 때문에 검사의 유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레퍼런스도 여기 빨간색 글씨로 표시를 해놨고요. 다음은 이 페모랄 안티버전 테스트로 이 크레이그 검사라고도 합니다. 크레이그 검사는 인터널 로테이션을 엎드린 상태에서 이용을 해서 이 페모랄 리트로 버전 또는 안티 버전을 유발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모랄에 대한 이 정상적인 안티 버전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치료사는 한 손은 그레이터 트루칸타, 즉 이 대전자를 촉진을 하고 다른 한쪽 손은 이 발목을 잡은 상태에서 약 15도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킬 시에 만약 정상적인 안티 버전 각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터널 로테이션 15도에서 이 그레이터 트루칸타에 대한 팔페이션, 즉 촉진을 하는 상태에서 이 그레이터 트루칸타가 가장 잘 느껴집니다. 가장 잘 느껴지고, 하지만 저희가 안티 버전 15도, 즉 인터널 로테이션 15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경 각도, 즉 안티 버전 각도가 어, 비정상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수동적으로 저희가 15도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켰을 때 이 그레이트 트루칸타가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움직임 각도에서 최대한으로 촉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마다 또는 대상자마다 이런 인터널 로테이션 각도에 대한 정상 범위는 다 다르겠지만 약 크레그 검사에서는 약 15에서 20도 정도를 노멀 안티버전 각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무릎 관절 90도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과 그리고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켰을 때 그레이터 트루칸타 팔페이션 시에 외측으로 가장 잘 촉진되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도 이상이면은 안티 버전이 정상적인 안티 버전 각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약 12에서 15도 미만인 경우에는 이 리트로 버전이라고 저희가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크레이그 검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사나나 소아 평가 때 처음 생겼으며 이 검사에 대한 유의성은 이 방사선 검사보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임상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 중에 하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페이버 테스트는 플렉션, 에비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약어로 임상에서는 패트릭 검사라고도 합니다. 사분원 검사. 그래서 주로 이 SI 조인트에 문제가 있는지 간별 진단하는 검사 방법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렉션, 에비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한 상태에서, 즉 이 사자 다리로 된 상태에서 이 골반을 한쪽 손으로 고정을 하고 다른 한쪽 손으로 무릎을 아래로 젠틀하게 압력을 가했을 때 뒤쪽에 있는 이런 힙 페인과 또는 이 서이부 통증, 즉 이 그로인 페인이 나타나게 되면은 엉덩 관절의 병리 또는 이 모근근 단축으로 인한 SI 조인트에 대한 디스펑션, 기능 부전으로 양성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엉덩 관절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검사 방법 중 하나이고 임상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페이버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플렉션, 에비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한 상태에서 사자로 만들고 한쪽 손은 골반 고정 그리고 다른 한쪽 손은 무릎을 아래쪽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때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양성 반응 그리고 포테리어 그로인 페인 같은 경우에는 SI 조인트에 대한 기능 부전으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플렉션,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테스트로
이 페이버 검사랑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때 검사를 했을 때 이 앞쪽에 있는 엉덩관절 그리고 서해부 통증이 있을 시에는 양성 반응으로 또는 라브럴 티어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관절 90도 굽힘 상태에서 최대 인터널 로테이션을 했을 때 그로인 페인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로인 페인이 나타나면은 이 검사에 대한 양성 반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페이버 검사처럼 90도 힙플렉션을 한 상태에서 어덕션,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을 하고 있죠. 이때 그로인 페인이 나타나는지 또는 안테리어 힙 페인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 통증에 대한 양상을 관찰을 해야겠죠. 다음에 이 코어 스테빌리티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10에 대한 기능 부전이나 또는 컨저베티브한 트리트먼트를 적용을 했을 때 코어 스테빌리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엉덩관절에 대한 기능 부전이나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 코어에 대한 안정성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 사진과 같이 이 코어 스테빌리티를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올렸을 때 골반의 안테리어 또는 포스테리어 틸트를 관찰을 해서 코어 안정성을 확인을 하거나 또는 이를 중재 방법으로 적용을 해도 좋겠죠. 그래서 SAR 엑서사이즈도 이 뒤에 컨저베티브한 트리트먼트에 대한 내용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반이 다른 근육에 의해 부적절하게 안정화가 되게 되면은 이 대퇴직근, 랩토스 페모리스 또는 이 다른 힙에 대한 이런 플렉서 머슬들이 충분히 강한 힘으로 골반을 전방으로 회전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양상이 나타나는지도 꼭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고관절의 빠른 이런 플렉션, 굴곡은 굽힘은 일반적으로 복부 근육에 대한 활성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코어 스테빌리티에 대한 이학적인 검진도 꼭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처럼 이런 FAI는 종종 이런 허리에 대한 과도한 전만증을 동반을 하고 펠빅에 대한 안테리어 틸팅을 동반을 합니다. 그리고 FAI는 종종 뒤로 젖혀지는 자세나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안테리어 틸팅에 대한 전방 경사를 나타낸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처음 내원을 했을 때 인스펙션을 했는데 위의 사진처럼 과도한 전만증이나 또는 안테리어 틸팅을 보이면은 페모럴 아스타블러 임핀지먼트 즉 엉덩관절 충돌 증후군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인스펙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보통 이런 움직임 검사라던가 기능 검사를 할 때 보통 한쪽 다리로 서게 되면은 몸이 옆으로 기우는지 또는 무릎이 바깥쪽으로 빠지거나 하는 것을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덩관절이 약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골반에 대한 가쪽 기울이, 즉 라테랄 틸팅에 대한 이 컴펜세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골반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QL 머슬의 단축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하는 무릎이 또 앞쪽으로 나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몸통에 대한 회전은 없는지, 트렁크 로테이션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 검사를 통해서 힙에 대한 병리나 또는 이런 코어 스테빌리티가 과연 정상인지 또는 비정상인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한발서기 검사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리턴 투 스타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힙 스테빌리티에 대한 아이소메트릭 검사를 보시게 되면은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이 45도 엉덩관절 굽힘 또는 20도 벌림 그리고 90도 무릎관절 굽힘 상태에서 실시를 하고 이 힙 스테빌리티는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와 그 다음에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스테빌라이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TFL에 대한 개입은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소메트릭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시스테빌리티를 볼 수가 있고, 또는 이러한 이학적인 검사 방법을 또 중재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컨저베티브한 트리트먼트에서 이러한 시스테빌리티 자세, 즉 힙 조인트에 대한 45도 굽힌 각도와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그다음에 20도 벌링 그리고 90도 무릎 관절에 대한 이런 앵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컨저베티브한 트리트먼트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라 아티큘라 리진에 대한 이학적인 검진 방법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익스트라 아티큘라 리진에 대한 이학적인 검진 방법, 즉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라 아티큘라 리진과 익스트라 아티큘라 리진의 차이점은, 익스트라 아티큘라 리진은 근육에 대한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학적인 검진 방법에 대해서 우선 대표적 질환으로는 익스터널 스냅핑 힙, 즉 그레스츄로칸타 벌자이티스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라 아티큘라 리진에 대한 이학적인 검진 방법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주로 이 저항을 주거나 또는 근육에 대한 수축성, 근육에 대한 수축을 유도를 해서 즉 통증이 유발이 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프로보케이션 테스트가 많습니다. 유발 검사.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보케이션 검사가 많고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이터널 스냅핑 힙, 그레스트로칸타 벌자이티스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근육에 대한 염증으로 인한 질환이기 때문에 마지막, 즉 끝범위에서 압박을 가하거나 저항을 가할 시 통증을 유발하는지 또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런 반응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스냅핑 힙에 대한 이런 이학적인 검진 방법은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실시를 하는데요. 수동적으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굽힘과 펴을 처음에 유도를 했을 때 그레이트 트루칸타에서 마찰이 발생되는지를 촉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통증이 호소되는지도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부위에 대한 그레이트 트루칸타에 대해서 압박을 주거나 또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가쪽에 대한 무릎을 아래쪽으로 이런 압박을 주었을 때 이러한 압통을 느끼게 되면은 이를 양성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밴드, 즉 이 IT 밴드의 짧아짐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특수 검사 방법으로 비슷한 검사가 오버 테스트가 있는데 이는 뒤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환자에 대한 재활이 또는 이러한 중재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컴프레션 로드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압통이 나타나면 양성 반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널 스냅핑 힙은 일리오스와스 텐딜라이티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페이버 검사와 똑같은 동작을 한 상태에서 빨간색 화살표처럼 이 안쪽으로 무릎을 모아주면서 반대쪽 정강이를 따라서 쭉 익텐션 시켜줍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일리오스와스 너치에 끼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너치에 끼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통증이 나타나거나 이런 튕기는 연발음이 나타나게 되면은 양성 반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액티브 SLR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약 45도 각도에서 치료사는 저항을 줍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항을 줬을 때 이때 저항된 엉덩관절 굽힘의 통증이 나타나거나 또는 리오스와스를 촉진했을 때 압통이 나타나게 되면 양성 반응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주로 인터널 스냅핑 힙의 원인은 릴리오스와스의 단축이 원인이 되겠죠. 단축으로 인해서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텐던에 염증을 또 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리오스와스에 대한 이학적인 검진 중 단축을 확인하기 위한 이 토마스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마스 테스트는 이 치료대 가장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이 왼쪽 다리의 무릎을 가슴에 최대 굽힘을 했을 때 이 반대쪽 다리가 자동으로 뜨는 경우 일리오스와스의 단축에 의한 양성 반응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자리에서 실시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대 위에 올라가서 이 수파인 자세에서 실시를 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허벅지가 뜨는지 또는 이 무릎이 펴지는지를 잘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리아스워스가 짧은지 또는 렉투스 페모리스가 짧은지에 대한 감별 진단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힙플렉스의 단축을 알아볼 수가 있지만 이 펠빅에 대한 컨트롤이 어렵다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파인 자세에서 첫 번째 사진처럼 수파인 자세에서 토마스 검사를 했을 때랑 또는 이런 프론 자세에서 일리오스와스에 대한 단축을 확인했을 때 어떤 게 어떠한 검사가 신뢰도가 더 높은지 더 유의한지를 볼 때에는 이런 엎드려 누운 자세는 펠빅에 대한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토마스 검사를 임상에서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이에 대한 토마스 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방법은 뒤어서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테이블의 가장자리에서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이 무릎에 뜨는 높이에 따라서 일리우스와스에 대한 단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캔델 검사라고 하는 검사는 아까 토마스 검사와 유사하지만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앞에 토마스 검사 때에는 허벅지가 위로 올라갔죠. 허벅지가 들리면 이 힙플렉서인 일리오스와스의 단축임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지만 이때 허벅지가 들리지 않고 무릎이 90도보다 굽혀지지 않거나 또는 익스텐션 된다면은 이는 렉투스 페모리스에 대한 단축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검사는 이 힙플렉서의 전체적인 타이트니스를 알아볼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검사 방법이라고 하면은 캔델 검사는 이 렉투스 페모리스에 대한 머슬의 단축을 근육의 단축을 확인을 하기 위한 감별 진단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검사와 검사 방법은 비슷하지만 허벅지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에 대한 니에 대한 익스텐션이 야기된다. 이때 만약에 90도 굽혀지지 않거나 그리고 이 니에 대한 익스텐션이 유발을 하게 되면은 그런 렉투스 페모리스에 대한 단축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렉투스 페모리스에 대한 단축을 알아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대표적인 검사 방법이 앨리스 검사가 있습니다. 앨리스 검사. 그래서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다리에 힘을 빼고 검사자는 이 환측다리의 무릎 관절을 굽힘해서 90도로 들어 올리거나 여기 있는 동영상처럼 최대 무릎 관절을 굽힘을 했을 때 이 렉투스 페모리스가 단축이 되면은 이 힙플렉션을 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골반이 또는 엉덩 관절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환측다리, 이 왼쪽 다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굽힘을 하게 되면은 이 골반이 바닥에 붙지 않고 위와 같이 들리게 되죠. 이는 렉투스 페모리스에 대한 단축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앨리스 검사도 임상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이 오버 테스트는 익스터널 스냅핑 힙을 야기하는 TFL의 단축 검사가 되겠죠. 익스터널 스냅핑 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레이트 트루칸터에는 벌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IT 밴드와 TFL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TFL에 대한 단축 또는 오버 액티비티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를 옆으로 눕게 하고 무릎을 약 3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이때 통증이 있는 쪽 다리에 무릎을 감싸 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손은 대상자의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지금 고정하고 있죠. 고정하고 있고 10초에서 20초 정도 지난 후에 이 대상자의 다리를 천천히 내려주는데
이때 다리가 바닥에 완전히 닿지 않거나 무릎이 이제 펴지게 되면은 이 TFL에 대한 이 단축, 즉 IT 밴드에 대한 단축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피리포미스에 대한 타이트니스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피리포미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이 무릎을 굽힘한 채로 옆으로 눕게 됩니다. 이때 검사자는 이 한쪽 손으로 이 무릎 부위를 잡고, 그리고 이 오른쪽 손, 반대쪽 손으로는 이 골반을 잡고 있죠. 골반을 고정을 한 상태에서 피리포미스가 단축됐다면은 지금처럼 무릎을 아래쪽으로 인터널 로테이션을 유도를 했을 때 통증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피리포미스가 단축이 되었다면 통증이 생기게 되거나, 이로 인해서 이 사이아틱 너브의 압박이나 둔부의 통증을 야기할 수 있는 이 피리포미스 신드롬, 즉 이 사이아티카를 또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엉덩 관절에 대한 이학적인 검진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피리포미스 테스트, 그리고 오버 테스트, 앨리스 검사, 앨리스 테스트, 그다음에 토마스 테스트, 캔델 테스트로 이 근육에 대한 짧아짐, 즉 단축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특수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런 피리포미스가 단축이 됐을 때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브를 압박하기 때문에 사이아티카나 또는 이 피리포미스 신드롬을 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피리포미스를 타겟팅해서 이 짧은 근육을 펑셔널 마사지를 하거나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잘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은 이 컨저베티브한 트리트먼트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엉덩관절에 대한 이학적인 검진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